네, 반갑습니다. 2020년 중앙아시아 영화주간,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텐데요. 중앙아시아 영화주간 프로그램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영화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사실 중앙아시아 영화들이 저희들에게는 조금 낯설기는 하죠. 그래서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모르는 점들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기는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구잘님 모시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국가입니다. 저 먼저 카자흐스탄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에서도 가장 사이즈도 크고 네, 인구는 뭐 아닌 것 같고 없는 편이죠. 네, 네. 저도 한 4-5번 정도 가본 나라이긴 네, 한데 네. 굉장히 큰 나라이고 네, 되게 맞아요. 천연 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소개를 좀 일단 카자흐스탄 아까 얘기하듯이 큰 나라지만 네. 쓸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진 네, 않아요. 네, 네. 아시다시피 거기는 거의 사막 수준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기차 타고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가면 항상 그냥 사막만 보면서 이렇게 가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영화로 가면 저는 사실상 덕분에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영화를 봤어요. 저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카자흐스탄 그 엄마의 가는 길이라는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도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역사도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배경도 이렇게 이제 2차 전쟁 전부터 2차 전쟁 그리고 후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 국가들의 사는 모습 이런 게 담겨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약간 되게 재미있을 수 있는 게 거기 흐름이 공산당을 딱 오자마자 그 배경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상이 와가지고 그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한 남자의 인생이잖아요. 거기서 그 한 남자의 인생이 그 쭉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배경이 이제 그 역사 배경이 담겨 있어서 좀 재밌게 봤어요.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엄마에게 가는 길, 이제 영어 제목이 이제 로드 투 마더인데요. 20년대 그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시작돼서 이렇게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목민들이니까 이렇게 좀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강제 정착 정책 그리고 이주 정책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운명의 장난으로 이렇게 엄마랑 헤어지게 되는 아들이 이렇게 그 역사의 질곡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엄마를 만나게 엄마를 되는, 만나죠. 네. 맞아요. 사랑하는 거대한 여자도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저도 진짜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에 울었어요. 네, 재밌죠. 저는 원래는 감동받기 쉽진 않은데 근데 울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키르기즈스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키르기즈스탄 영화는 성스러운 나무의 노래라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이렇게 이제 공동 제작된 영화이긴 한데 그 처음에 만드실 때 그 키르기즈스탄의 최초의 뮤지컬 영화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고요. 굉장히 전통적인 내용의 그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네, 맞아요. 약간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배경이었고 음악도 약간 전통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 거죠.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서 어떤 누가 문제가 일으켜서 이렇게 튕겨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굉장히 어떤 비슷한 형태의 드라마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약간 여기는 재미있는 요소를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특히 키르기스탄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단어는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다. 뭐 이 정도는 많은데 키르기스탄은 발음도 하시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 이 문화를 담겨서 그러니까 스토리는 있지만 그 이제 배경을 보여주는 것도 좀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보면서 좀 배울 수도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키르기즈스탄은 그 인구가 적은 엄청 국가예요? 작죠. 그죠? 작은 되게 나라예요. 적고 산이 80%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 짓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을 타고 약간 거의 사냥 많이 했던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키르기스탄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척박한 환경이고 인구 수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 자국 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되게 많고 그 키르기스탄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만들어지는 장편의 수가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라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키르기스탄 영화 성스러운 나무의 노래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영화이긴 뮤지컬 영화이긴 하지만 키르기스탄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그래도 카자흐스탄처럼 좀 그 나중에 또 혹시나 영화제나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들을 통해서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챙겨 보셔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촌스럽다 이까지는 아닐 정도로 좀 안정적인 만듦새를 보여주는 국가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세 번째 국가 그 중앙아시아 영화 주간을 통해서 소개하는 타지키스탄 영화는 반사되지 않는 거울입니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상영을 한 적이 있죠, 국내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 그래도 타지키스탄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 중에서 그래도 이 영화 감독님의 영화가 해외로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좀 소개가 많이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반사되지 않는 거울은 그래도 저희 관객들에게 조금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뭐 제가 사실상 타지키스탄 가본 적이 없고요. 두šan베 수도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면서는 약간 도시 이런 느낌이 약간 중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음식도 중간에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도 보니까 제가 딱 바로 맞추거든요. 무슨 음식인지. 왜냐면은 사실상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르진 않으니까.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들, 아버지랑 아들 그리고 다른 남자분의 이야기인데 그 이제 아빠 아들의 사랑 이런 거 좀 이렇게 아픔 스토리도 있지만 이제 이거 보셔야 아실 텐데 스포일러가 되기 제가 때문에. 봤을 때는 그런 거 조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문화 중에 하나는 이제 어른들한테는 그런 잘해줘야 되는 그 어릴 때부터 뱉는 그런 습관이나 이런 문화가 많이 담겨 있고 뭐 사실상은 영화는 좀 감동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감동적인 영화고요. 얘기가 좀 슬프지만 이제 보셔야. 근데 적당한 수준의 이야기는 말해야 되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이에요. 네, 그 이제 아내를 잃은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한 주인공이 있고 요 반대편에는 그 이제 부모도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고아로 살아가는 아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자선 단체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인연이 없는 이 두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둘이 굉장히 좀 기구한 운명의 장난으로 이렇게 엮여 들어가면서 저희 그 한국에서 TV 드라마를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면 상당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얘기가 사실상 그런 스토리는 담기는 이야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적인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듯이 한국 사람들 좀 좋아하실 만한 스토리를 담겨 있던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재이긴 하지만 그 조금 특이한 지점도 있고 그리고 쉽게 또 따라갈 수 있는 영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한번 요번 참에 이런 국가 영화들을 한번 좀 접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 CIS 독립국가연합 또 뭐 중앙아시아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지역 중에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포털 사이트나 뭐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그리고 주변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사실 뭐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만큼 그 투르크메니스탄이 좀 많이 좀 신비로운
그리고 좀 저희가 쉽게 접하기 힘든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인접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조금 많이 낯설죠. 낯선 나라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가보신 사실 적도 없고. 옆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볼 일도 없었지만 네. 저는 살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할 수도 있는 바로 붙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뭐 듣는 얘기로밖에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도시가 굉장히 건물들이 다 흰색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네네.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저도 싶어요. 꼭 가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정보 실제 이제 구잘님까지 모르실 정도면 저희는 더 모르겠죠. 그래서 그 영화들도 저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이런 게 좀 되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영화 주간을 통해서 소개하는 영화는 그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극장에서나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영화일 것 같기는 해요. 승마소년과 말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한 6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그냥 좀 낯선 느낌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만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화의 내용은 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얼마나 말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승마라는 어떤 그 네. 실제 그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죠? 그쵸, 맞아요. 영화 속에서는 약간 대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작은 소년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말을 사랑하게 됐고, 이제 할아버지한테는 배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위해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약간 메시지가 조금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약간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식으로 좀 부는 거기도 하지만 네, 약간 말에 대한 얘기가 좀 많기는 해요. 저도 이 영화 보고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말을 되게 좋아하구나 알게 된 정도로 그렇죠. 말 얘기가 사실 많았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정말 맞는 제가 못 봤던 부분이네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영화 속에 있는 이 주인공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말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말을 얼만큼 우리가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승마 대회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지도자들하고까지 다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타는 행위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만큼 그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계몽적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영상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에게는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이자 현재 그 실제 그 나라의 어떤 한 단면 이면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어떤 지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영상을 보면서 되게 특이하구나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영화를 보는 어떤 기준 그런 잣대가 아니라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저희가 많이 알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잘 모른다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까지 모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저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더라고요. 영화는 상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맞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영화가 이제 갓 구운 빵이라고 아주 최근의 영화입니다. 요즘은 그 유라시아라고 불리는 영화제도 있고 유라시아라는 이름을 붙인 영화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같이 그 문화권에서 영화제나 이런 걸 많이 여는데 그런 영화제를 통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영화로 이 영화가 선정이 되어서 그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국가 대표로 이제 엔트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오스카 엔트리라고 하는데 그 오스카 엔트리가 되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상당히 좀 보편적이고 우리가 좀 다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여자 주인공 이제 사춘기 시절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겪었던
시기가 네, 있듯이 네. 네, 이제 우리는 다 다양하지만 네, 이제 여기는 좀 이 여자 주인공의 스토리가 좀 슬픈 스토리죠. 부모님한테 버림도 받고 그래서 사춘기 때 더 힘들고 할머니가 기우고 계시고 또 이제 제가 딱 이해했던 부분은 그 여자 젊은 분이 이제 그 삼촌의 와이프잖아요. 와이프.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삼촌도 어떻게 보면은 사고치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가족 상황이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더욱더 또 혼자 외로움을 타고 자기 엄마한테 가고 싶고 이런 게 좀 스토리 담겨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하듯이 또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왜냐면 우즈벡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도 또 볼 수는 있잖아요. 스토리에서 좀 특별한 점을 이야기를 하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나오지 않고 여성 3명이 주인공인 맞아요. 거죠. 네. 이게 세대, 3세대가 걸쳐서 여자의 이야기인 거죠. 그 지점이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엄마가 그 실제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아빠의 이야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들어가는 그 상당히 보편적이고 저희가 이제 익히 그 충분히 공감하고 따라갈 만한 그 완성도가 있는 스토리의 재미도 있고 촬영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상당히 완성도가 있는 영화라서 사실은 지금 저희 그 관객들의 눈높이에도 충분히 그 소구할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그 조금 전에 이제 구절님 말씀하셨지만 그 실제 타슈켄트를 가보면 굉장히 도시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중간중간 영화에 나오지만 이제 시장 한국에는 잘 없는 그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지방이 이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같이 맞아요. 있는 그런 시장들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도시가 중간에 건물들이 다 있고 굉장히 이렇게 모던한 도시의 형태가 가 있는 타슈켄트 그리고 우즈벡도 사실 그런 지역이 많지만 이 영화는 완전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 집 그리고 시골 마을을 소재로 해서 호수 있고 맞죠. 왜냐하면 우즈벡에서는 이제 바다가 없으니까 호수 아니면 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제 타슈켄트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면은 그 호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되게 돌아가셔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금 좀 젊은 세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많이 바꿨죠. 그래서 문화나 영화나 이런 거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번 그 영화 주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갓 구운 빵이 그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영화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계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은 관심 그리고 우리 구잘님의 옛날이긴 하지만 옛날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영화이니까 우리 구잘님 생각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아마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2020년 중앙아시아 영화주간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영화 주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5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이제 그 5개 국에 그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뭐 충분한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었지만 다음에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영화들이 국내 관객들에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잘님은 어떠셨습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기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영화를 봐야 이제 이게 이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사실상 뭐 현재 배경은 아니더라도 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만파도 이 나라에 이런 배경이었구나, 이 나라는 이런 느낌이구나, 뭐 가보지 못해도 그래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교류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교류, 뭐 사회적인 교류,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 다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쉽고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문화, 영화, 음악 이런 교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잘님과 함께 했던 중앙아시아 영화 주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2020년 중앙아시아 온라인 영화 주간 작품들은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네이버 TV 통해서 전 작품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